그래서 1월 10일 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, 그러니까 1월 10일이면 우리나라 1번 한증자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게 12월 31일 날 알려졌잖아요. 네.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미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구축해서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체계를 이미 1월 10일 날 갖추고 있었어요. 우리나라가. 예, 엄청 빠르죠. 그리고 1월 27일 날 질병관리본부 진단검사의학회 의료진단업체가 이때 사실은 설 연휴 기간이었거든요.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. 민간에서 진단시장 만들 수 있게 하겠다. 그러면 민간 회사에서 진단시장 만들어서 가져오면 저기 진단검사의학회 분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밤새 가지고 그거 확인해 가지고 신속 승인 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2월 4일 날 첫 시약에 식약처 긴급 승인 받았어요. 며칠이죠?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빨라요. 이미 어떤 회사가 시약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이 시약 잘 된다, 진단 잘 된다 해서 승인해줬고 2월 7일 날 민간 47개 병원에 다 시약이 보급이 됐어요. 그래서 이미 이때 3,000명 이상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나라가 이미 갖췄어요. 예. 그리고 며칠 지나서 대구 경북이 일이 벌어졌죠. 예. 열흘 지나서 2월 18일 날. 그러니까 이때 이거 안 됐었으면 그래서 하루에 3,000명 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안 만들어 놨었으면 대구 경북 때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다는 거죠. 예, 예.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검사를 초기에 너무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으니까 조금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후유증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자가진단 키트 뭐 보급하겠다 막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, 근데 자가진단 키트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검사를 잘 안 돌아가는 PCR을 잘 못 돌리는 국가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뭐 버스 타고 잠깐만 나가면 선별요소에 있어서 맞아요. 거기 가서 검사 맡으면 하루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. 그런 상황인데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보시면 3.2%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나와요. 내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한 50에서 70% 잡는데 아니 증상이 있어서도 50에서 70%밖에 못 잡는데 증상이 없으면 뭐 없으니까 더 못 잡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증상이 있는 분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? 진짜 선별질. 서울 바로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한테 진단할 게 아니라 보통 자가검사 키트가 보통 쓰는 게 뭐 학교에서 쓰겠다 그랬고 뭐 네. 이런 데 쓰겠다 그러는데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진단이 중요하다 K방역 막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K방역이라 그러고 너무 강조해서 너무 정치권에서 막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저희가 엄청 싸웠었어요. 근데 다행히 그냥 꼭 필요한데 지금 쓰고 있는 수준 정도로 좀 수렴은 됐는데 약간 이런 일들도 있더라. 그러니까 어떤 좋은 면이 있으면 그 뒤에 꼭 안 좋은 면도 꼭 생겨요. 그다음에 K방역 실체.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대규모 선별진료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. 특히 대구 경북에서 하루에 뭐 900명씩 진단이 되려면 900명이 진단되려면 검체를 몇 명 정도 해야 되냐면 7, 8천 명 정도를 해야지 900명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래도 한 10% 진단되는 거니까. 근데 우리나라가 내내 진단율이 한 1%에서 3%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네. 근데 대구 경북 때 거의 20%까지 올라갔었어요. 드라이브스루 방식. 그리고 저런 식 컨테이너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냥 걸어가면서 쭉 지나가면 와서 안녕하세요 이름 뭡니다. 그러면 전산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검사하세요 하고 검사하고 딱 집에 가게 딱 지나가 그냥 쭉 걸어 지나가면 되는 거. 터널 같네요. 예, 터널.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고. 그래서 그날 사실 대구에 내려갔을 때 그날 밤에 제 카톡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내용이. 그래서 시장님하고. 예, 시장님 만나기 전에 일단은 진짜 이런 거 우리 빨리 대규모 선별진료소 만들어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카톡을 했더니 이제 보시면 새벽에 이제 새벽 4시 넘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그 그림이 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구시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보냈거든요. 그래서 뭐 열린 정부 얘기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민간과 정부가 열린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요새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.